물론 더 똑똑하게 해서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지만 내가 그렇게 할 능력이 안 된다는 분들은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분위기가 어수선하긴 한데 어찌 됐든 은행 쪽이 뭐 문제가 터진다든지 뭐 그런 리스크가 생기더라도 좋은 기업에 집중을 하셨다면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여진욱 작가입니다. 요즘에 막 시스템 위기다. 네. 그다음에 언제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른다. 예. 막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불안해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요즘 시장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다고 이야기하기 조금 애매한 게 어우, 저는 분위기 사실 저도 요즘 육아 때문에 애기 똥기저귀 가느라고 네. 주식시장 잘 안 봐요. 근데 어, 인제 뭐 중간중간에 다른 사람들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분위기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음, 오히려 분위기가 어수선한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약간 어 춘추전국 그런 느낌? 어, 그러니까 안 좋아서 작년은 확실히 안 좋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인제 투심도 악화될 뿐더러 주가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하다 보니까 희망을 잃던 상황인데 지금은 어 희망이 깨진 상태가 아니라 욕망이 이성을 앞선 상황이라고 할까요? 좀 음,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사실은 주식시장에 좋을 리가 없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가 와야 주가가 오른다고 생각해요. 음, 그런 것도 되게 재밌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경기 침체가 올 만큼 주가가 반영됐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어, 또 시스템 리스크 이런 얘기도 하지만 서브프라임 때 제일 컸던 문제는 뭐냐면은 뭐 주식시장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무시하고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인제 그런 것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터지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비쌌기 때문에 할 이유를 찾고 있었던 거라고 보면은 지금은 전반적으로 비싼 편이 아니고 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 이유와 투자하지 않을 이유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약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경기 침체라든지 어떤 주요한 이슈가 뭐 공식처럼 뭐 주가 폭락, 뭐 상승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또 그때의 심리와 네. 상황 이런 것들이 또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사실 주식 투자자들이 좀 현혹되기 쉬운 게 혹세무민 당하기 쉬운 게 결국은 기업만 보면 되거든요. 음. 근데 거시경제를 자꾸 보는 이유가 거시경제가 오히려 더 어렵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뭔가 더 어려운 거에 본능적으로 끌리는 것 같고 어. 거시경제나 시황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들 그러니까 복잡한 변수들이 작용을 하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막연한 공포와 오히려 인제 동경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음. 뭐 분위기가 어수선하긴 한데 어찌 됐든 은행 쪽이 뭐 문제가 터진다든지 뭐 그런 리스크가 생기더라도 살아남을 기업을 사 놓았다면은 그러니까 좋은 기업에 집중을 하셨다면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음. 그러면은 작가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식을 계속해서 좀 사도 좋은 시기라고는 보시나요? 아까 뭐 저희 오프닝 전에 잠깐 이야기도 했지만은 지나고 나서 보면 '아 비트코인이라도 좀 투자를 할 걸.'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네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서브프라임급의 어떤 위기가 터져도 결국에는 회복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걱정이 커질 만큼 커지고 주가는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더 큰 위기를 대비한다고 전략 매도를 했다. 특히 개인 투자자가 그런 대응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반등 타이밍도 못 잡으실 거고 본인이 생각지도 못한 시기에 갑자기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또 포모에 빠져 가지고 더 위험한 시기에 잘못된 투자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일단 저는 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현금을 준비해서 뭐 '큰 위기를 대비한다.' 이거는 못할 것 같고 큰 위기가 터지면 그냥 몸으로 때려 맞으면서 버틸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은 주식 투자와 현금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세요? 저는 일단은 주식이 그러니까 현금 여력이 지금은 없는 상태고요. 근데
본업이 있고 계속해서 현금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원화 채굴이 가능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10% 에서 30% 수준이면은 뭐 어지간한 일이 있더라도 대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근데 10% 미만이다 그러면은 만약에 좀 더 문제가 생겼을 때 멘탈이 터지실 수도 있고 30% 이상 현금을 준비한다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세상이 망하길 바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제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마음이 편한 현금 비중이 10% 에서 30% 였었습니다. 네. 음.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네. 더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럼 물을 타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종목을 발굴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가 더 낫다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알고 있음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음.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2020년 그 3월 폭락 때도 정말 기민하게 움직였던 투자자들은 본인이 갖고 있던 것 중에서 잘못된 것들을 털어버리고 어. 똑같이 빠졌지만 더 빨리 회복할 것 같은 섹터들 예를 들면 뭐 IT 쪽이라든지 그런 거를 잽싸게 인제 대응하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거는 그분들이 어느 정도 리서치가 되어 있기 때문인 거고 일반적인 개민 투자자분들이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만약에 그런 어떤 그 다 같이 폭락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했을 때 더 추가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 스터디가 안 돼 있다고 하면은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더 물타기를 하더라도 결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만큼의 어떤 리턴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아는 만큼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작가님께서 아까 기업에 집중하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뭐 편입한 섹터 종목 아니면은 보고 있으신 그런 기업들이 좀 있으실까요? 저는 뭐 바뀐 게 없어요. 포트폴리오도 바뀐 게 없고 지난번 이야기했을 때랑 크게 바뀐 게 없고 돈도 없어서 더 사지도 못하고요. 새로운 것도 보면 확실히 싼 종목들 많아요.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포트폴리오를 펼치지는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는 그때 말씀드렸던 이제 조선 쪽이랑 중국 리오프닝이랑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이렇게 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섹터를 갖고 계신 거예요? 네. 어. 혹시 그 가운데서 네. 좀 구체적으로 기업도 좀 언급해 주실 수 있나요? 기업이요. 괜찮아 어 보이시는 거? 기업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제 괜찮아 보인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걸 갖고 있는 거고 이걸 보시는 분들이 뭐 이게 참고할지 말지는 본인의 선택인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현대미부조선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서부 T&D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시군요. 지난번에 저희 그 이야기 나눴을 때 제가 이야기했던 투자 포인트랑 달라진 게 없어요. 음. 저는 원래 인제 좀 한번 매수하면 좀 오래 가져가는 타입이어서.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은 좀 하나 여쭤볼 게 그 투자 아이디어나 그런 게 변함이 없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삼성 반도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막 그동안 되게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좀 나왔던 것 같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네. 뭐 미국의 독소 조항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이거는 호재 뉴스 같긴 한데 공장 증설 네네. 용인에다가 크게 짓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바뀌시는 건 없으세요? 예. 근데 뭐 이거는 투자하는 분들의 투자 아이디어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똑같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랑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에다가 뭐 그 삼성전자가 그 "300조 투자를 한다." 뭐 이렇게 최근에 뉴스가 떴잖아요. 그런 거에서 인제 뭐 "시스템 반도체 쪽을 강화한다." 약간 그렇게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더 수혜를 입을 만한 반도체 밸류체인 내에 중소형주로 뭐 옮겨 타실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저는 인제 그건 거죠.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큰 사이클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뭐 당연히 분위기가 안 좋지만은 결국에는 그 사이클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특히 삼성전자가 저는 괜찮은 대안인 게 요즘 같은 시기에 300조 원을 쓸 수 있는 기업이 대체 얼마나 있겠어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도 뭐 사람 자른다고 난리고 그러고 있는데 인제 300조를 투자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오히려 자신감의 표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믿을 만한 회사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그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일련의 뭐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뭐 업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뭐 뷰가 바뀌지는 않았어요. 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보통 이제 지금 바닥은 통과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긴 한데, 네. 앞으로 오를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걸릴 수도 있죠. 근데 그냥 이건 사실 네. 저는 인제 음. 제 투자 방식도 그렇지만은 마음 졸이고 있는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내가 뭘 몰라서 마음을 졸이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더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공포심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래 기다린다는 게 거의 모든 투자자의 무지와 어떤 판단 미스를 해결해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그랬어요. 예. 못 기다려서 손실 난 적도 있고 못 기다려서 큰 수익을 놓친 적도 있지만 기다려서 문제가 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보면은 지금 약간 특히 반도체에 물려 있는 분들을 보면은 저는 솔직히 좀 쓴소리를 하자면은 징징대는 분들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 그런 큰 회사들이라고 했을 때 "왜 안 오르냐?" 뭐 "오를 것 같은데. 업황 언제 턴하냐? 금리 언제 내려가냐?" 뭐 "빅테크 지금 사람 자르는데 괜찮냐?" 투자자들이 이렇게 징징대고 있는 와중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직원분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왜 그걸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인제 그냥 좀 많이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은 많이 기다릴게요. 뭐 시간 필요하면 시간 드릴게요."라고 할 수 있고, 물론 더 똑똑하게 해서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지만 내가 그렇게 할 능력이 안 된다는 분들은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2021 년부터 거의 이제 한 2년 되는 것 같아 가지고 네네. 그쵸. 이제 힘드신 것 같긴 한데, 보통 한 사이클을 한 3년 정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네. 정도면 좀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는 하시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보면은 그 3-4 년의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오르는 게 2년, 내리는 게 2 년이거든요. 음. 저도 인제 삼성전자에 일찍 들어와서 물린 상황이니까 그런 통계를 봤어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나 업황이나 이런 거 말고 삼성전자의 순수한 주가 변동에서 제일 오래 조정을 받은 기간이 언젠지를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냥 음. 장기 월봉 차트로 봤어요. 차트를 봤어요. 근데 1년 9 개월 이상 하락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작년에 삼성전자 저점이 1년 9 개월 차였어요. 아 그렇구나. 놀랍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그전에 제일 안 좋았던 게 그만큼이었는데, 그러니까 몇 번의 하락 사이클 한 4-5번 정도를 체크를 해 봤어요. 근데 그중에서 제일 길었던 게 2015 년인가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1년 9 개월 정도 하락을 했었고, 1년 8 개월인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요. 음. 근데 작년에 삼성전자가 하락하고 저점 찍었던 때가 딱 그 1년 9 개월 차였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주가가 빨리 오르진 않겠죠. 근데 빨리 막 남들이 원하는 만큼 1년 9 개월의 만회를 한 번에 해소해 줄 만큼 오르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라고 보면은 그렇게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음. 그 삼성전자가 96,000원 갔을 때요. 그때 보면은 진짜 영업 실적이나 막 매출도 역대급이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가 오르더라도 그게 좀 한계일 것이다. 그리고 뭔가 큰 호재가 있지 않은 이상 그거를 뚫고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네. 뭐 저점 대비해서 오를 것 같기는 한데 좀 이렇게 위에가 뚫려 있는 네. 상승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투자를 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관찰을 하는데 재미난 게 삼성전자의 그러니까 지난 사이클의 주가 고점보다 실적은 후행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점 찍고 나서도 한동안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리고 2019 년에 저점 찍고 올라갈 때도 저점을 찍고 올라간 이후에도 실적이 더 안 좋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의 사이클이라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주가를 선행해서 반영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가 자체는 업황이 아니라 심리가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 96,000원 갔을 때도 실제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보다는 훨씬 빨리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서 주가를 더 밀어 올린 것도 있다고 보고요. 다음에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신중하게 행동할 것인가?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은 그렇게 신중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업황이나 어떤 정교한 산업의 그 흐름을 지켜볼 때 '과거만큼은 안 좋지 않을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냥 주가가 오르면 사람들이 알아서 더 올려요. 음. 제가 개인 투자자로서 노리는 거는 그런 사람들의 무지에 의한 오버슈팅을 노리는 것 밖에 없어요. 아마 이번에 2차 전지에서 크게 돈을 버셨던 분들도 그런 것들의 수혜를 충분히 보셨을 거예요.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그래서 반도체가 바닥은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좋아질 거고 네. 그리고 그 시기가 조금 늘어진다 하면은 몸으로 버티고 시간으로 버티겠다. 네. 예. 당연히 인제 더 빨리 좋아지고 그만큼 주가가 더 빨리 반응할 섹터를 찾아내신 분들은 어 거기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인제 제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그런 섹터들을 발굴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의 마지막 포모는 항상 삼성전자였거든요. 음. 왜냐하면 국민주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거를 말하자면 약간 시장을 담는 느낌으로 삼성전자를 담는 인제 스탠스인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 네. 현금 여력이 더 생긴다고 하시면요. 네. 삼성전자를 더 담으실 생각은 있으세요? 네, 저는 담을 수 있죠. 왜냐하면 아직도 저는 물려 있으니까. 어. 이번 아직도 아마 마이너스 한 6-7%그 정도 될 거예요. 음. 그래서 살 수 있으면 더 사면 좋은데 돈이 안 생겨서. 그래서 요새는 애기도 낳고 하니까 뭐 주식도 주식이지만은 '원화 채굴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뭐 이런 전자책 이런 것도 작성을 해 보고 있는 거고 원화 채굴에 좀 힘쓰고 있는 편입니다.